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체육인들과 정말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9일날 대한탁구협회를 사임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 이후부터 다양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공약도 그때 바로 내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체육의 현장을 모르는데 저만의 생각으로 공약을 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면은 또 이게 너무 딱딱한 분위기만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간략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선거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하신 만큼의 결과 이상의 어떤 그런 또 이변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선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거 끝나고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저도 언론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다 이변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게 아마 언론인 분들께서도 제 당선을 좀 어렵게 보셨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세배를 정말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딱 300번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딱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네, 그리고 유권자 전체에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한 1,100여 명 선수 지도자에게 선수 투표 동료 영상을 찍는데도 한 8시간 정도를 소요를 했고요. 종목 68개 종목을 다 체험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수상 종목이라든가 또 날씨에 영향을 받는 패러글라이딩은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육관 섭외를 못한 학기도 왜냐하면 시간이 제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됐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어떤 차별화된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좀 내가 유권자라면, 내가 체육인이라면 그 체육의 대표를 뽑는 기준이 어떨까라고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인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과 이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만약에 유권자라면, 체육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봐서 사실 선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타 후보자들이 못하는 거 딱 2개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2개. 그게 바로 68개 종목 체험한 거와 또 연말 3배 그리고 축하 동료 영상, 이 영상 메시지 나가는 것은 타 후보자들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기쁘지만 않습니다. 몇몇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문체부 유인촌 장관님 그리고 장미란 차관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지금 체육계가 갖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리더가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해왔던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더욱더 2배, 3배로 진정성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역대 훌륭한 우리 대한체육회 역대 회장님들이 계시지만 그 회장님들이 끌고 오셨던 그걸 더 뛰어넘어서 최고로 부지런한 어떤 체육계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께서도 제가 못했을 때는 좀 심하게 꾸짖어 주셔서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 주시고 제가 혹시나 뭔가 잘 돼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전화를 좀 주셔서 저에게 채찍질도 좀 해주시고요. 또 잘했다 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좀 더욱더 많이 부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계가 파리올림픽 이후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체육인들의 자존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파리올림픽을 끝내고 온 선수들, 지도자들, 정말 이번 올림픽만큼 그렇게 이슈가 되고 이번 올림픽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 올림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덮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와 어떤 그런 분위기도 다시 한번 2025년에는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그리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계 종목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어딘가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또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선수 지도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체육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드렸고요. 대한민국 체육이 변하는 체육인들의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변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함께 더해져서 유승민 당선자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작이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선거운동 모든 과정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참관을 하셨는데 오늘 메시지가 맞다고 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거를 처음 치렀다라는 그런 공문이 저희 캠프 쪽으로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혹시 알고 계신다면 혹은 모르셨다면 그런 점들도 많이 부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 서울신문 박성국 기자입니다. 방금 인사 말씀에 오전 시간에 윤춘 장관과 장관 차관을 만나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화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하실 수 있는 정도가 있으시면 어떤 말 주고받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승민 회장이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서포트를 하겠다. 특히 지금 많이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체육인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을 텐데 그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한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BS 권종호 기자입니다. 또 질문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요. 한 몇 가지만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당선인을 두고 뭐 기적의 사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일단 그 왕가호를 꺾었을 때도 뭐 기적, 그다음 선수위원 됐을 때도 기적, 이번에 당선이 된 것도 기적인데 어느 게 가장 어려웠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68개 종목 체험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인상이 남고 좀 어려웠는지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일부 언론에는 뭐 그 선수위원 할 때 6만 보 다니셨는데 이번에 6만 킬로를 전국을 다니셨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소감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기적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사실 상대로 보면은 왕어가 가장 셌고요. 네, 두 번째 가장 힘들었던 건 이번 선거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보통 우리가 대회를 앞두고는 약간의 후회가 좀 남거든요. 이 연습을 좀 더 할 걸. 이걸 좀 더 해볼 걸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정견 발표 끝나고 대기실에서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냥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만큼 긴장되는 것도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기적의 사나이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게 기적이라면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 체육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세 번째. 네, 어떤 종목이 가장 어려웠고 인상적이었는지. 네. 사실 종목 중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여기 보니까 가라테와 바이애슬론을 영상을 틀은 이유는 그게 가장 반응이 좋았었는데 좀 재밌게 나와가지고
이제 반응이 좋았던 뿐이고 다른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국학기공이라는 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 국학기공은 참 대한민국 고유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체험하면서 느낀 거는 다양한 종목에 다양한 체육인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주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도 대한체육회 산하의 식구들이라면 어떤 그런 식구들이 소외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이 6만 보였고 이제 6만 킬로미터. 네, 키로수와 걸음수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과의 소통할 때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강도의 차이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체육인들과 소통을 했지만 그렇게 막 길지 않은 시간에 그분들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저의 어떤 장점이나 비전을 어필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마디 한마디 1분 1분을 소통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운동 선수들은 보통 양과 질과 양을 많이 따지는데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김세훈입니다. 당선 후 많은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이 어떤 거였나요? 감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각계각층에 정말 다양한 분들 또 제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도 그리고 유권자분들도 심지어 제가 제 개인 번호를 노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들 만한 연락이 하나 있었는데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께서 문자가 오셨습니다. 네,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오셔서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기대를 하신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도 그 아버님을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잊혀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부끄러워지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선수들이 그리고 모든 체육인들이 그런 환경에 그런 부분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인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다행인 점은 제가 그래도 IOC의 휴먼 라이츠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라는 인권 어드바이스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면서도 그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인권 관련된 전문가들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잠시 그 부분을 조금 잊고 있다가 어제 그 연락을 받고 사실은 조금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체육계 전체에 좀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그 아버님의 그 문자 한 통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네. 네.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느껴진 당선 이후의 유승민 회장의 소개였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답이든 할 수 있는 대답들은 이 자리에서 다 쏟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로 김용일입니다. 작년에 체육회가 뭐 국정감사장까지도 이렇게 등장하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문체부 장관님, 차장관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혹시 뭐 문체위원을 비롯해 체육인 출신들 또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좀 소통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없으시다면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소통을 임기 초기에 좀 긴밀하게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당선되는 날 이제 진정호 의원님이나 우리 이모경 우리 의원님, 즉 체육계 선배님들 두 분께서 격려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모경 의원님하고는 장시간 통화를 했고요. 신종호 의원님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통화는 안 닿지만 서로 문자는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국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문체위 관련된 저희 소관 부처의 어떤 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아직 인준은 받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준이 받는 즉시 국회 어떤 뭐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에게 한번 찾아뵙고 체육의 현안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제시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준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일들을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하는 분이 없어도 또 질문하는데요. 저도 그냥 두 가지 그렇게 첫 번째는 솔직히 당선을 몇 % 확신했고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두 번째는 선거라는 게 이제 선거 물론 캠프에서 이제 도와준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말고 같이 경쟁한 다른 후보자들도 있잖아요. 그 후보자들한테 내가 당선되는데 이분이 되게 도움을 주셨거나 아니면 이분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누구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첫 번째는 저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님들이 워낙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특히 앞에 계신 김세훈 부장님께서 너무 어려운 선거라고 할 말씀들 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사실은 이거 데자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결승 올라갔을 때 제가 왕호랑 하는 결승 올라갔을 때 이미 결승 올라간 것만으로도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아이유시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확신이라는 거는 끝날 때까지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 현장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심 65%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65%에서 많이 오면 70%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 54점 몇 프로로 이제 종료가 된 걸로 알아서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표가 기권표가 이제 선수 지도자 젊은 층에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확신을 못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견 발표 때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했고 거기서 조금 움직여 주셨다라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담담하게 기다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자님들도 다 체육을 위해서 또 체육에 열정을 갖고 나오신 후보자님들이기 때문에 뭐 누가 미안하고 고맙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킹메이커를 해줬다라는 마음은 없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김영주 후보님만 전화가 엇갈려서 연락이 안 됐고 다 전화 통화를 했고요. 또 격려해 주셨고 또 체육의 선배님들 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오주영 후보님께서는 사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또 체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부터는 체육인들이 하나로 뭉치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편 내 편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체육이라는 이 전제 조건 하나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체육을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CBS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BS 노컷뉴스 동기기자입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체부하고 갈등으로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와 신뢰가 깨졌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회복 방안과 또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이미지가 추락한 대한체육회 이미지 쇄신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 쉬이 하셔서 업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사안이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체육회 노조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문체부와의 신뢰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체육인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시면서 특히 학교 체육 부분 그리고 지방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의미 있는 또 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은퇴 선수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선수들에 대한 노고, 상징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뭐랄까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이런 리스크 관련된 해소 방안은 사실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체육이 순전히 갖고 있는 이 스포츠맨십이 갖고 있는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들께 그리고 체육인들이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이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이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조금 다른 이슈에 묻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본연의 어떤 체육의 본질들, 그 체육이라는 건 스포츠라는 건 땀을 흘리면서 다른 생각을 없게 만들어주는 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연의 가치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좀 해서 이미지 개선을 다시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체육 업무순위는 일단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위원회라든가 뭐 내부의 조직망들 아니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정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잘 끌고 왔던 거는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 어떤 체육의 본질을 갖고 있는 체육의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발전 개선시켜야 되고요. 다만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강도 높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정말 체육의 가치, 멋진 이 가치를 갖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체육회 노조. 대한체육회 노조뿐만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강도 높은 감사와 조사 때문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 그 노조들 다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체육을 위해서 정말 체육회에 입사해서 체육을 위한 정말 토대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 하나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동기를 갖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 노조뿐만이 아니고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을 더욱더 윤택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TV 김종렬입니다. 당선된 이후에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과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당선된 날은 IOC 위원 제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 안 해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각계각층에서 축하 전화와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그중 한 분이 바로 토마스 바우 위원장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오셨습니다. 메일도 오셨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뭐 기사에 나온 그대로 정말 앞으로 KSOC와 IOC가 조금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로잔에서 그 관련된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농담 삼아서 제가 바우 위원장께서 지난 총회 때 저한테 하드워커라고 불러주신 걸 제가 많이 써먹어서 지금 쉴 수가 없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어떤 그런 긴밀한 소통을 했고요. 뭐 IOC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제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 또 아이치 나고야 그 일본 26년의 아시안 게임 또 그걸 관장하고 있는 OCA 또 사무총장하고도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KSOC가 이 올림픽 무브먼트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OCA 차원에서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때 제가 OCA 측 추첨으로 아마 한번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탁구연맹이라든가 뭐 각국의 IOC 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중국 탁구협회, 일본 탁구협회 등 각 기관들에서 많은 축하를 보내주셔가지고 하겠고 IOC 위원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멈추지 않고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그거 하나는 제가 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제 관계를 통한 대한민국 K 스포츠가 전 세계 주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좀 한번 구축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IOC 위원 관계는 제가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 한겨레 신문의 장필수 기자입니다. 문체부하고 체육회가 계속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이전 전임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불참을 해왔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실 때 윤천 장관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회 회의가 계속 열리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구성위원으로 활동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없었고요. 지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사실은 그 결정기구는 아니고 회의에서 권고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체육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거는 어떤 기관이 됐든지 간에 협조하고 협력할 생각이고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질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정책에 관련된 어떤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 제가 미처 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협력을 해서 앞으로 체육 분야가 더욱더 윤택해지고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박지훈 기자입니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당선자 신분이시지만 이제 공식 인준을 받으면은 정말 정식 대한체육회장이 되시는 건데 대한체육회장한테는 이제 체육종목단체장에 대한 인준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배드민턴 김태규 회장 그리고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정말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인준권은 어떻게 행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체육회 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저도 산하 단체장 출신으로서 제가 인준받을 때도 그렇게 인준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는 그런 투명성, 공정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모든 체육인들이 영원하는 부분들이 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여론에는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정확한 판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이 중요한 거지 너무 여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하다 보면 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종목에 어떤 사활이 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 양준호인데요. 그 역대 체육회장 보면 기업인 출신 정계에서 나온 분들도 있고 한데 경기인 출신으로서 굉장한 강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막연하게나마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약점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네. 아직 모르지만 어떤 그 역대 회장들의 뭐 출신 이런 걸 꼽아 보자면, 네. 그러니까 경기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됐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가질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그 막연하게 가지실 수 있는 우려라는 게 뭐 정확히는 제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 경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가 좀 약할 것이다, 또는 기업의 후원이 좀 약할 것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인들과 함께 또 뛰어난 또 열정 있는 분들과 함께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 약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기업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이 정계 쪽과 재계 쪽의 어떤 그런 소통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계가 발전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노력도 불사할 겁니다. 특히 이미 축하를 해주신 분들 중에 기업인 분들이 꽤 계시고 정치인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미 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기업인 분들한테는 후원 얘기를 벌써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정치인 분들께는 대한민국 체육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바로 인사드리러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다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제가 열심히 뛴다면 아무래도 그것도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 체육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체육인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체육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더욱더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먼저. 네. SBS 권종호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선이 되셨을 때 강신호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부는 단상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는지 좀 묻고 싶고요. 본인이 이제 그 엘리트 스포츠 스타 출신인데 지금 태릉 선수촌이 만들어진 지 한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을 옮겼고요. 현재 그 진천 국가대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엘리트 선수들을 한데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합숙을 시키고 강화 훈련을 시키는 곳인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장이 되시면 좀 진천 시스템, 이거를 더 어떻게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좀 개선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당선되었을 때 이제 네 분이 안 계셨지만 그 부분에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또 실망감도 있으셨을 테고요. 뭐 만약에 선관위에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고지가 왔다 그러면 계셨을 거지만 그런 고지가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다만 강신욱 교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계셔주셔서 또 그분에 대한 제가 감사 인사를 또 드렸고요. 엘리트는 더욱더 성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왜 엘리트만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의 대부분의 많은 예산들이 진천선수촌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선수촌도 현 세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개방을 통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신에 선수들이 훈련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종목별로 사실 우리 탁구 같은 경우에도 210일의 훈련 일수를 제공을 받으면 거의 100일도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도 많이 있고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이게 올림픽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촌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선수촌에 입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특히 유소년들이 이 진천선수촌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좀 다양한 폭을 좀 다양하게 넓히고 싶고, 또 지도자들이 강제로 합숙이 아닌 좀 출퇴근 자율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공약이긴 한데, 그거는
선수촌의 지도자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해외에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진천 선수촌은 그분들에게는 본받고 싶은 시스템입니다. 네. 해외 선수들이나 유수 지도자들은 진천 선수촌의 시스템을 문화를 배우고 본받고 싶어하는 아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원과 동시에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의 다양화 그리고 일부 개방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한다면 조금 더 진천 선수촌의 이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구성원들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까 전부터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스포츠월 김용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줄기는 좀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좀 이 공약만큼은 내가 임기 내에 좀 같이 좀 도입하고 싶다던가 좀 같이 고민하고 싶은 좀 내용이 혹시 있으셨나요? 다들 너무 비슷한 공약들이 이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타후보들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이제 학교체육 관련된 겁니다. 학교체육. 이 학교체육만큼은 무조건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 특히 학교 운동부, 선수 지도자, 수급이 안 됩니다. 선수 수급이 안 돼요. 이거만큼은 진짜 제가 사실은 가장 또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또 교육감님들이 좀 계시는데, 특히 그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을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팀 국가대표, 제가 장담하는데 28년 올림픽 충분히 메달 딸 수 있습니다. 메달 6개, 7개, 10개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출전하는 선수 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육이 특정 종목 몇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 종목만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들이 균형감 있는 발전을 이루려면 밑에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제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기관이 됐든 다 찾아다니면서 그 제약을 하나씩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학교 체육의 변화의 첫 번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육인들의 어떤 그런 복지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어떤 공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체육청을 설립해야 된다, 공제를 만들어야 된다, 뭐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큰 그림을 먼저 만들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3년, 4년, 때로는 제 임기 4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고 선수 지도자 그리고 지금 실업팀들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탁구는 팀이 창단이 되면 선수를 고등학교에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타 팀에서 한 명씩 받습니다. 한 명씩. 팀이 창단된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에요. 일단 선수가 수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 학교에서도 스포츠 한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1교 1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또 선수급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스포츠 클럽도 더욱더 활성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그래도 학교 체육이 버텨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네. 저 KBS 허솔지 기자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여기 뒤에 있는데요. 네, 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먼저 그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두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 표현들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체육계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그 당선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도 높은 내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뭐 내부에 아직 업무 파악을 다 한 게 아니고 보고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당선인 신분에서 드리는 게 조금은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양한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제가 회장이라고 누가 사무총장이라고 누가 사무부총장이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직원들이 됐든 인턴들이 됐든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가 더욱더 귀 기울여서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신 어떤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체인지냐 비체인지드냐 바우 위원장이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스스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은 변화를 당할 것이냐, 저희 스스로 변화를 하고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보다도 내부에서 으쌰으쌰하고 정말 이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구성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모두가 다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내부 그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다시 한번 이 체육계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치는, 소중한 어떤 그런 시간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력을 초반에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케이. 스포츠 동화 권지민 기자님. 스포츠 동화 권지민 기자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도 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선거 최종 투표율이 53.87%였는데요. 이게 좀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니다 보니까 투표를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이 뭐 멀어서 못 오시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기도 하고 혹은 뭐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행정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좀 체육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어떤 방편을 취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날 당선되신 날 2016년에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했지만 이후 구조적 부분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정비되지 않았고 어떻게 이걸 정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선거제도는 저는 무조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서만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53.87% 많이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그래도 오실 분은 다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누구도 이 선거권의 자율성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누가 누군가를 막 압력을 넣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선거권을 좀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온라인 투표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선수 지도자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체육회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투표 방식은 현장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지금 심지어 해외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되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는 인식인데요. 아직도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두 개가 지금 인식적으로 봤을 때 기구는 통합이 됐지만 나눠져 있는 거, 그거부터 조금 좀 잘 들여다보고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구조가 안 됐다는 거는 민선체육회를 얘기하는 지방체육회가 관건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체육회는 선거로 다 돌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수많은 민원들과 애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정말 민선인데 민선답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오히려 민선 때보다도 더 눈치 보이고 민선 때보다도 더 견제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그 장관님과 아침에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그 민선체육회가 민선다운 어떤 그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씩 이 전진하다 보면 충분히 이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시스템이 자리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뭐 예민하고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대한체육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유당선이. 네.
그런데 물론 이거 본인이야 대한체육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물론 본인 때 이제 내가 월급을 받겠다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다음 회장을 위해서든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이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임금을 좀 주는 게 맞는 건지 대부분 체육회장들은 본인 살만한 사람들이 체육회장을 했으니까 월급 안 받고도 생활이 자주 됐는데 유 회장도 뭐 보통 사람들보다 돈은 좀 있겠죠. 근데 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거 그대로 가는 게 옳을 것 같나요? 아니면 다음 회장을 위해서도 바꾸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장 중에 딱 두 포지션이 무보수 명예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네, 근데 대한체육회가 또 IOC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자리에서만큼은 그 보수보다는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갖고 또 열정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전까지 회장님들께서 뭐 차량이라든가 체육회가 제공한 어떤 편의도 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탁구협회 할 때 이 법인카드, 소위 말하는 가장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전임 조양호 회장님, 고 조양호 회장님께서 기업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안 한 걸 제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뭐 대한체육회도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뭐 이런 먹고 살 것도 없이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할 것이냐라는 궁금증도 많이 계실 건데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제가 또 알아서 잘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해결해 드릴 문제고요. 다만 저를 팔아서 대한체육회가 좀 더 예산이 증액되고 부강해진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너무 드라마틱한 막 변화를 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시스템에 제가 또 녹여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됐다고 그전까지 전통적으로 없었던 거를 다시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 스스로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든 간에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손을 또 뒤쪽에서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전북도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둘 중에서 우리나라 후보지가 추려질 거고 회장님 취임하시면은 그 하계올림픽 유치전에도 함께 하셔야 될 텐데 좀 어떤 전략과 구상을 가지고 유치전에 임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그 IOC의 올림픽 유치도시 비딩 프로세스가 대폭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같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는 것이 아닌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서 결정되는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2036년은 굉장히 많은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지금 후보들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올림픽, 동계올림픽, 또 청소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그리고 다양한 메가 이벤트들을 경험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가 전략을 짠다면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더욱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부 위원들의 어떤 표심을 사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냉철한 어떤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개최 희망 도시까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장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지금 기자회견 시작한 지가 이제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질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규영 회장님과도 어제 뭐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뭐 잘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드렸더니 이 회장님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밀감 있게 구수한 화법을 쓰시잖아요. 잘해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길게는 통화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돼서 간단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잘하라고 했답니다. 네. 네,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계시면 질문 받고, 네, 저희가 초반에 공지했던 대로 방송사 개별 인터뷰,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정필재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취임하시게 됐는데, 취임하실 예정이신데, 이제 나는 어떤 체육회장으로 남고 싶다,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이유시언 될 때도 첫 인터뷰가 어떤 아이유시언이 되고 싶냐라고 해서 일 잘하는 아이유시언으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년 뒤 파리 총회에서 IOC 위원장께서 하드워커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체육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양한 조사를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산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된 거죠. 그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 집행 예산이 2,900억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사실은 도전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어떤 후보자시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회를 이끌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0년도에 대한탁구협회가 그랬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세계선수권대가 몇 차례 연기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국제연맹 회장부터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가장 운이 없는 회장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일 잘하는 회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이 기억하기론 정말 부지런했다. 정말 일꾼이었다. 권위 있는 회장이었다. 또는 정말 뭐랄까요, 무게감 있는 회장이었다기보다는 일 잘하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한 몸 열심히 불태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